안전정보 위장입니다. 종족별 공략법을 끝내고 타종족별에 이어서 이제는 동족 간 전쟁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죠. 지난주부터 같은 동작 공략법을 공부하고 있는데 제일 첫 번째 저그전을 마치고 이제 오늘부터는 토스전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섬세하고 민감하고 전투의 난이도가 높다고 하는 저그전에 비해서 토스전은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복잡하면서도 무식하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프로토스전에서의 이 확장과 물량이라는 것이 그만큼 이제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겠는데 역시 최신 경향을 반영한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2회에 걸쳐서 토스전 시작하겠습니다. 1교시부터 들어갑니다. 토스전이 복잡하면서도 무식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은 대저그전에 비해서 그렇다는 것의 차이를 말할 뿐이고요. 토스전 역시도 상당히 섬세하고 민감한 면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 물량이 보다도 저그전보다 많고 중요하다라는 점에서 그런 특징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저그전을 한타 싸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타 싸움이라는 것은 한 번 지기 시작하면, 한 번 밀리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회복을 못한다는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토스전의 입장에서는 확장과 물량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좀 더 전략적이고 거시적이고 조금 밀리는 것 같더라도 바로 회복할 수 있는, 언젠가는 다시 이길 수 있는 타이밍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잘 이어가느냐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얼마든지 역전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런 면에서 토스전은 상당히 다이나믹하면서 저그전만큼 섬세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파워풀하고 힘있는 경기가 펼쳐질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토스전 오늘 제 1회 시간입니다. 기본적으로 동족 간의 전투에 있어서의 핵심은 역시 마찬가지로 동일 테크, 동일 유닛을 사용하는 전투이기 때문에 토스전도 마찬가지로 그 토스 자체의 그 테크 진행과 토스 자체의 유닛 상성에 따라서 그 차이를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토스의 전력 테크의 기본 흐름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력을 중심으로 한 테크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게이트가 나오면서 질럿이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가스를 캐고 사이버네틱스 코어를 돌리게 되면서 드래곤이 나오게 됩니다. 실제로 질럿과 드래곤은 나름대로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만 여기까지도 기본 유닛이라고 우리가 분류를 할 수가 있겠고요. 이 뒤에 이제 고급 테크입니다. 가스를 많이 먹게 되는 고급 테크가 있는데 이것이 세 개로 나눠진다고 그랬죠. 하나는 일단 시터델 아둔입니다. 시터델 아둔과 템플러 아카이브로 이어지는 템플러 계열의 테크. 그리고 로보틱스로 이어지는 테크인데요. 로보틱스는 두 개로 분화가 되죠. 하나는 리버가 되겠고 하나는 옵저버 테크로 분화가 됩니다. 또 하나는 바로 스타게이트가 되겠습니다. 공중병력을 생산하는 스타게이트 유닛이죠. 자, 이 세 가지의 테크가 3원 테크로 분류가 되게 되는데 여기까지는 원가스를 먹고 제대로 진행을 하는 아주 일반적인 저그스러운 경향이 되겠습니다. 물량을 가지고 간단하게 그 질럿의 밀리 어택, 드래곤의 레인지 어택을 통해서 공격을 하게 되겠는데 여기부터가 이제 그 토스의 테크가 한 차원 높게 수준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전반적으로 새로운 형태의 토스 조합을 이제 꾸리게 되는 조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들어가서 정식으로 여기서 이제 유닛이 제대로 나오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블을 먹어야지 되거든요. 가스가 2가스 정도는 있어야지 제대로 그 유닛이 효과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 더블을 하게 되면은 뭐 6개에서 8개 정도의 게이트를 올리게 되는데 6개, 8개 게이트를 풀로 돌리면서 질럿, 드라군, 그 다음에 뭐 템플러 계열이나 아니면 리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가스가 그만큼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 중에서 실제로 토스전에서 가장 중요하게 해당되는 유닛은요. 역시 질럿, 그 다음 드라군, 그 다음에는 뭐가 되겠습니까? 시터델 아둔 템플러 아카이브로 나오는 템플러 계열의 유닛입니다. 닥템과 그 다음에 하이템플러, 그 다음에 아콘. 요 유닛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그 토스 대 토스전에서 핵심 테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그 대 저그전과 비슷한 테크를 취하고 있다고 보셔도 크게 상황은 다르지 않겠습니다. 요거 말고도 실제로 저그나 테란에게서도 사용이 되는 리버를 빨리 가는 테크를 탈 수도 있습니다. 옵저버는 실제 공격 병력이 아니기 때문에 뭐 정찰용으로다가 많이 뽑기도 합니다. 실제로 어떤 식으로 이런 테크를 진행을 해서 경기를 진행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기본 빌드를 중심으로 해서 알아보겠는데 그 이전에 여러분들에게 기본 빌드에 대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종족 간의 시소법칙과는 좀 다르기는 합니다만 교전이 어떤 유닛 형태로 치러지는지에 대해서 시간 흐름에 따라서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토스의 교전은요. 제1교전이 먼저 한번 딱 치러지거든요. 그리고 2교전, 3교전, 4교전 이런 식으로 이제 쭉 교전이 치러지게 되는데 첫 번째 교전은 아시다시피 질럿 혹은 드라군으로 교전을 치르게 됩니다. 보통 투게이트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질럿 드라군으로 첫 번째 교전이 있게 되는데 교전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3교전으로 넘어가기 이전에 공업이나 혹은 발업 두 개를 다 하기는 상당히 힘들어요. 시간상으로. 이런 질럿이나 혹은 사업된 드라군으로 질럿 드라군이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되어서 한 번 더 교전 타이밍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타이밍 러시입니다. 이 타이밍은 정상 러시가 아니고 조금 빠른 타이밍 러시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이 이제 본격적으로 테크가 올라갑니다. 여기서는 어떤 게 제일 처음에 나올 수가 있느냐 하면 다크 템플러, 하이 템플러 테크, 템플러 계열 테크 중에서 가장 빠른 거죠. 다크 템플러나 혹은 리버가 나오면서 이것이 질럿 드라군과 어느 정도 이제 그 컨비네이션을 갖추어서 한번 제3교전 그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정도 분위기에서 더블이 되는 과정을 거치고 그 이후에 여러분들 또 토스전에서 옛날에도 이종족 싸움할 때 한방러시라는 타이밍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상당히 중요한데 더블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한방러시 테크입니다. 이 한방러시 테크는 아시다시피 저그전에서도 마찬가지로 템플러 계열의 온갖 유닛들, 템플러라든가 아니면은 그 다크 아칸이라든가 아니면은 다크 템플러라든가 여러 가지 그 유닛들이 다 종합 선물 세트로 같이 한방 러시에 참여를 하게 되는 이런 타이밍입니다. 여기까지 진행을 하면서의 테크는 실제로 토스가 여기서 직접적으로 상대방을 공략을 해서 경기를 끝내겠다라는 테크이라기보다는 사실 더블을 누가 더 빨리 하느냐, 제대로 하느냐, 안정적으로 하느냐라는 것이 실제로는 좀 관건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초반에 저그처럼 미세하게 저글링 몇 마리를 가지고 무탈 한두 마리를 가지고 승부를 하기가 상당히 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교전들이 주로 어떤 유닛들에 의해서 되는지를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기에 따라서 토스의 주요 초반 빌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토스의 빌드도 여러 가지의 변화 빌드가 있습니다. 저그처럼. 그런데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을 일단 잘 알아야겠죠. 핵심이 되는 것은 투게이트 질럿과 그 다음에 원게이트 사업 드라군입니다. 자, 약간 비교를 좀 해보면서 얘기를 좀 진행을 해야 되겠는데요. 보통 진행을 하게 되면은 7.5 정도에서 파이널을 짓습니다. 7.5라는 거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8번째 그 프로브를 생산을 하면서 그 자원이 딱 백이 됐었을 때 파이널을 딱 짓는 거죠. 그래서 8이 아니고 7.5입니다. 좀 빠르게. 그리고 뭐 9.5나 아니면 10게이트, 그 다음에 11.5나 12게이트, 뭐 이런 정도로다가 쭉 진행을 하면은 2게이트입니다. 1게이트, 2게이트. 이런 정도로 이제 진행이 되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파일런이 하나가 더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가스를 짓고, 그 다음에 사이버네틱스 코어를 올리게 되는 이런 그 순서로 쭉 진행이 되게 되겠습니다. 원게이트 사업 드래곤이라고 해서 특별히 다른 건 아니고,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7.5나 8에서 파일런을 지으면서, 그 다음에 10게이트에서, 10에서 게이트를, 첫 번째 게이트를 짓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서 두 번째 게이트가 아니라, 가스를 먼저 캐고, 그러니까 뭐 12가스 정도 되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사이버네틱스 코어를 먼저 짓고 난 다음에 드라곤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뭐 게이트를 두 번째 거를 다시 충전을 하고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진행이 되겠습니다. 게이트를 먼저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이제 사업을 진행하기도 하지요. 그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변화가 있습니다. 자, 쭉 보시면요. 역시 마찬가지로 12트윈이나 12가스를 했었던 저그와도 비슷한 종류입니다. 기본은 똑같은데 순서가 다른 거죠. 뭐가 순서가 달라요? 두 번째 게이트가 어디에 들어가느냐라는 것이 순서가 다릅니다. 그리고 가스를 얼마만큼 빨리 파느냐라는 것이 순서가 다릅니다. 이렇게 교차가 된 것이죠. 자, 뭐가 다르냐? 게이트를 먼저 빨리 짓게 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초반에 질럿을 보다 더 많이 운용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질럿을 막 생산을 해내면 벌써 드라곤 나오기 전까지 질럿을 최소한 3에서 5가지는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가스를 먼저 빨리 파내기 때문에 원게이트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잘못 들었는데 이 위에가 질럿이죠. 그래서 질럿을 빨리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고 여기서는 가스를 먼저 파게 됨으로 인해서 사이버네틱스가 빠르고 드라곤의 타이밍을 빨리 단축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질럿보다는 드라곤의 사업에 좀 더 의존을 할 때 원게이트 사업 드라곤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초반에 질럿으로 강력하게 푸시를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투게이트 질럿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뒤에 가서 여기 정도가 되게 되면 실제로 질럿이나 드라곤의 숫자는 그렇게 크게 차이 없이 사업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에 있어서 사업 드라곤이 조금 더 가스가 많기 때문에 빠르다라는 차이밖에는 실제로 없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가든 첫 번째 더블이 되기 이전에 사이버네틱스 타이밍에서는 투게이트가 완성이 다 되는 거고요. 질럿과 드라군으로 유닛의 조합이 완성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서로 달라지는 것이 뭐냐면 처음에 프로토스와 프로토스는 원게이트 사업 드라군이 조금 더 많았었어요. 왜 그러냐면 질럿이 필요하다기보다는 실제로 질럿보다 드라군이 더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토스와 토스의 싸움은 드라군 대 드라군의 싸움이라고 할 만큼 드라군이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질럿을 많이 뽑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요즘 최신 경향은요. 일단 저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공격적이기 때문에 초반에 투게이트를 통해서 질럿을 많이 생산을 해내면서 그 뒤에 드라군과 조합을 해줍니다. 마치 팀플레이에 있어서의 토스의 투게이트와 비슷한 그런 식의 진행으로 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전체적으로 물량전을 이끌고 가는 데 있어서 나중에 물량전으로 가게 되면은 어차피 질럿 드라군으로 같이 조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초반에 질럿이라는 것이 강력하게 푸시를 할 수도 있는 반면에 푸시를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많이 생산을 해 두어가지고 나쁠 게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질럿 드라군 조합이 있는데 상대방이 파워 드라군 사업으로만 민다고 했었을 경우에는 질럿 드라군이 그냥 드라군보다는 조금 더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초반 시작할 때에는. 그래서 투게이트 질럿으로 가고 그 다음에 늦게 가스를 캐면서 사업을 하고 드라군을 포함시켜 준다라는 거죠. 투게이트 이후에 더블 빌드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상황에서 드라군이 이제 질럿과 드라군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투게이트 이후에는 빠른 패스트 개념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보통은 원게이트에서 옛날에는 패스트 개념을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원게이트에서 패스트 개념이 특별한 경우 아니어서 그렇게 많이 사용 안 합니다. 원게이트하고 입구 꽉 막고 상대가 뭔지 모르는 상황에서 빠른 리버를 간다든가 아니면은 빠른 시터델 아둔을 가서 템플 아카이브로 넘어간다든가 그래서 이제 닥템으로 간다든가 이런 식의 원게이트 패스트를 많이 했었었는데 실제로 지금은 원게이트 드라군을 하든 투게이트를 하든 전부 다 투게이트를 일단 진행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투게이트 이후에 더블을 가기 이전 타이밍이 패스트 빌드가 됩니다. 그래서 패스트 빌드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면 일단 빠른 다템이 있어요. 시터델 아둔하고 템플 아카이브를 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빠른 셔틀 리버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패스트 빌드입니다. 투게이트 이후에 더블을 가는 거죠. 리버, 그 다음에 옵저버도 마찬가지. 빠른 리버 셔틀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옵저버 테크입니다. 다템과 리버 셔틀은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빠른 패스트 빌드로 공격용 빌드고요. 옵저버 빌드는 실제로 이것처럼 선수를 내가 만들므로써 상대방의 후수를 요구하는 여기에 대한 방어 체제, 예를 들어서 포지를 짓게 강요한다거나 빠른 옵저버를 만들게 강요한다거나라는 선수는 아닙니다만 옵저버 빌드를 택함으로써 이런 것들에 대한 방어를 안정적으로 할 수가 있고 이것은 더블을 빨리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방어와 상대방의 더블을 강력하게 견제를 할 수 있고 전체를 맵을 다 장악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자신이 더블을 가면서 안정적으로 더블을 빨리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토스 대 토스전을 제가 말씀을 뭐라고 드렸어요? 물량전과 확장전으로 가는 것이 최근 추세이기 때문에 얼마만큼이나 더블을 안정적으로 빨리 가져가면서 게이트 숫자를 늘려서 한 번에 밀어붙일 수 있느냐가 경향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 경향은 질럿 드라군으로 투게이트로 강력하게 병력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옵저버 체제로 가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테크로 많은 선수들이 사용을 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변칙 빌드로 이런 다템이나 리버라는 것을 부분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선수들이 실제로 어떤 경기를 하고 있는지 2교시에서는 리플레이를 통해서 역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다시 보여드릴 리플레이는 작년 11월 23일에 프리미어리그시 진행을 했었던 전태규 선수와 강민 선수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두 선수 모두 전형적인 토스의 물량 확장전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규모 싸움이기는 한데 함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플랜스틱이라는 맵에서 전태규 선수와 강민 선수입니다. 지금 보시는 곳 전태규 선수의 진영, 오렌지색이 강민 선수의 진영입니다. 세로로 붙어 있죠.
자, 전태규 선수와 강민 선수 물론 다 기본적으로 전형적인 토스의 빌드를 사용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8번째 프로브가 생산이 되고 있는 중이죠. 이렇게 되니까는 100이 지금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입구 쪽으로 파일런을 하나를 짓고 그 다음에 바로 정찰을 나갑니다. 4인용 맵이기 때문에 상대방 정찰이 지금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일찍 정찰 가죠. 자, 똑같이 7.5 파일런입니다. 짓고 정찰을 가고 있습니다. 자, 상대방의 정찰을 이렇게 보내고 난 다음에 계속적으로 또 그 프로브를 생산을 하게 됩니다. 프로브는 2개씩 찍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7.5, 9.5 이런 식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한꺼번에 2개씩 찍어 놔야지 바로 다음 프로브를 찍는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그대로 이어갈 수가 있고요. 거기에서 맞춰가면서 지금 10인데요. 10이 되면서 9.5죠. 9.5에서 게이트를 하나 짓습니다. 10에서 짓나 9.5에서 짓나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빠른 질럿러시가 아니고 한타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9.5에서 10 정도에서 게이트를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게이트를 지었으면은 여기서 이제 갈림길이 일단 되게 됩니다. 가스를 먼저 지을 것이냐 아니면은 투게이트를 들어갈 것이냐. 일반적으로 예전에는 드라곤 싸움이었기 때문에 가스를 먼저 짓는 형태의 원게이트 드라곤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는 투게이트를 일단 하는 것이 최신 유행이라고 그랬죠. 많은 선수들이 이렇게 개활 진영 맵에서는 투게이트를 먼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돈이 남으면은 나오는 대로 일단은 투게이트이기 때문에 질럿들을 계속 뽑아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프로보도 계속 뽑아내야 된다는 거죠. 일단 이렇게 테크가 진행이 되고 난 다음에는 드론 생산이 사실은 저그에게 있어서는 없었었거든요. 그래서 드론이 한동안 레어스파이어 갈 때까지는 늘어나지가 않는데요. 지금 프로토스 입장에서 보면은 지속적으로 돈이 되면 될수록 파일런 짓는 것, 그 다음에 질럿 만들어내는 것, 그 다음에 프로브 생산하는 것을 되는 대로 계속 만들어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의 숫자가 찰 때까지는 계속 프로브 숫자와 질럿 숫자를 만들어줍니다. 자, 질럿이 지금 3질럿까지 나왔는데 아주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하나가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두 개씩 해가지고 지금 3질럿이 나왔죠. 상대방 질럿이 먼저 지금 왔습니다. 이 질럿은 공격의 의미보다는 투게이트를 했다고 하더라도 3질럿이 전부 상대방 진영으로 달려들어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실익이 별로 없기 때문에 주로 정찰의 의미로 프로브 대신 옵니다. 사실 상대방 질럿이 있을 경우에 입구 막아놓으면 프로브는 들어올 수도 없고요. 들어왔었을 경우에도 많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질럿으로 정찰을 하고 있습니다. 겸사겸사. 지금 가스를 짓고 있죠.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상대방 진영으로 지금 공격을 받죠. 상대 가스러시를 지금 당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그 프로브가 살아서 다시 와서 지금 가스러시를 했고 그 러시를 갖다가 지금 질럿들이 공격을 해서 일단 파괴했습니다. 바로 이놈이지요. 네. 그래서 가스를 실제로 이렇게 늦게 하느냐. 그러니까 투게이트로 가든 원게이트로 가든 간에 문제는 가스가 비어있는 경우에 가스러시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은 있고 가스러시 자체는 일단 어떤 테크라고 하더라도 프로토스에게는 나름대로 굉장히 그 영향을 많이 준다. 전체 진행에 영향을 많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질럿으로 가더라도 드라군과 그 조합을 해줘야 되기 때문이죠. 자, 가스하고 난 다음에 로보틱스를 넘어갔죠. 자, 가스하고 난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로보틱스로 바로 넘어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파일런을 계속 짓는데 중요한 것은 파일런을 지으면서 항상 생각해야 될 게 저그나 테란을 하다가 프로토스를 하는 선수들은 조금 난감한 것이 있어요. 저그나 테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첫 번째 유닛들이 밥집을 하나씩 먹는 유닛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기본적으로 프로브도 많이 생산해야 될 뿐더러 질럿이 밥집을 드라군과 마찬가지로 다 2개씩 먹는 유닛이기 때문에 파일런을 다른 것들보다 많이 생산을 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파일런 트러블이 나죠. 지금 자 숨겨놓고 파일런을 하나 한 강민 선수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시타대로 올라가고 있죠. 자, 지금까지의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투게이트를 하고 난 다음에 가스, 드라군, 사이버네틱 스코어까지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바로 예를 들어서 드라곤 사업을 하게 되는데 지금 전태규 선수는 일반적으로 사업을 들어갔습니다. 아주 일반적인 테크 빌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옵저버 테크를 타던가 아니면은 시타델을 짓던가를 합니다. 본진에. 지금 강민 선수는 드라곤 사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이용해서 몰래 시타델을 먼저 짓습니다. 이것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투게이트 이후에. 투게이트에 요즘 진행되고 있는 패스트 빌드라는 거죠. 원게이트 이후의 패스트 빌드가 아니라 투게이트 이후에 패스트로 더블하기 전에 먼저 다크템플러를 간다라는 의미에서의 빌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포지를 지금 짓고 있는데요. 상대방에게 이렇게
정찰을 안 보여주면 모르겠습니다만 상대방이 만약에 정찰을 하게 된다고 했었을 경우에는 상당히 그 들킬 가능성이 많고 큰 효과를 거둘 수가 없는 타이밍에서의 패스트 빌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아직 전태규 선수는 상대방이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모르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지금 로보틱스를 올리고 있죠. 아주 일반적입니다. 로보틱스를 올리는 것은 로보틱스를 올리고 리버로 갈 수도 있고 옵저버로 갈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 어차피 투게이트로 지금 왔고요. 아주 일반적인 경우에 교전이 지금 붙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로보틱스를 올리는 것은 제가 보기에 옵저버로 진행을 하는 것에 대한 일반적인 겁니다. 옵저버로 진행을 한다는 건 상대방의 패스트를 막고 상대방 멀티를 견제하면서 자신이 안정적으로 일단 더블을 하겠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안정적인 진행의 진행이라고 볼 수 있죠. 확장 물량전으로 가겠다는 얘기죠. 자, 그 면에서 지금 강민 선수는 공일업을 강력하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으면서 사업은 안 됐지만은 많은 진력을 가지고 상대방 기지에 지금 공략을 한번 왔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한번 돌아간 모습을 보이고 있고, 자, 다크템플러 체제가 이미 완료가 되어져 있는 상태죠. 다크템플러가 지금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포지를 지었기 때문에 공일업을 하면서 지금 같이 포톤 캐논까지 짓고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방어의 의미죠. 상대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요, 상대방 기지에 들어가서 방어를 할 수가 정찰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의 자료를 가지고 나름대로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크템플러가 러쉬를 가는 타이밍도 사실은 임의로 자신이 정해가지고 상대가 지금 제대로 방어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가게 되고요. 그럼 전태규 선수의 입장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전태규 선수가 더블을 지금 먼저 가죠. 이렇게 안정적으로 더블을 갈 수가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옵저버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빠른 옵저버 태클을 탄 선수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시타델을 가는 것은 아주 일반적인 진행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거는 패스트 옵저버의 빌드입니다. 투게이트 패스트 옵저버의 빌드. 자, 투게이트 하고 난 다음에 패스트 다크템플러의 길드를 쓰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그 다크템플러가 별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강민 선수.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게이트 숫자를 늘리고 더블을 하기 이전에 강력하게 한번 푸시를 해보려고 공일업까지 진행을 했었습니다만은 상대에 비해서 사실은 다크템플러가 아무런 역할을 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병력적으로 그렇게 유리한 게 아니죠. 그래서 게이트 숫자가 지금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게이트를 다 만만하게 돌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역시 마찬가지로 태클을 안 올릴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시타델하고 공일업까지 되어 있는데 상대방이 지금 옵저버 태클을 이미 올리고 있는 상태고 시타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신도 곧 시타델 태클을 올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곧 옵저버 태클을 이제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을 이제 조금 느리게 하기 위해서 일단 포톤 캐논을 먼저 지어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강민 선수가 지금 전체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아직도 더블을 조금 늦게 했기 때문에 일단 먼저 공일업으로 밀 수 있는 타이밍을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자, 강민 선수 집에서 한번 들어가는 모습을 보이죠. 자, 아직은 공격 타이밍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조금 늦게 척들이 들어갔습니다. 조금 더 늦으면은 그것도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이런 좀 강박이 있었던 것 같은데 상대방은 얼마든지 지금 만들어 공격을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원 게이트에서 투 게이트 지어지면서 전태규 선수도 게이트를 하나 늘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4게이트, 3게이트였습니다만 실제로 적진영과 내진영 간의 거리가 있고 나는 옵저버로 상대방을 명확하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출발할 때부터 벌써 적이 몇 명인가라는 것을 다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유 있게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더블을 하면서 안정적으로 물량으로 가는 선수에게 있어서는 빠른 옵저버 빌드가 그만큼 유리한 상황이고 안정적인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도움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까지는 빠른 다크템플러에 아무런 소용이 없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빠른 다크템플러가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빠른 다크템플러는 실제로 빠른 하이템플러로도 연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진결해서 공격하는 데는 좀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공일업이 되고 난 다음에 아콘이라든가 하이템플러를 가지고 상대방을 공격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문제는 여기에 대한 것도 테크가 느리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지금 옵저버를 내고 있습니다만 이 정도가 진행이 됐었을 때는 여기도 역시 템플러 아카이브는 일단 만들어져 있는 상태이고 조금은 느리기는 합니다만 상대방 진영을 공략을 하지는 못하더라도 방어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병력 테크는 이미 준비가 되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무조건 더블이 빨랐기 때문에 그만큼 전태규 선수는 병력이 조금 모자라더라도 굉장히 유리한 국면을 마련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갈 수가 없습니다. 자, 셔틀이 한번 와서 공략을 해보려고 했었는데 그것은 이미 발견이 됐었고요. 자, 전체적으로 지금 공격 병력들이 쭉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사업 드라군과 질럿이 내려오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지금
아직은 강민 선수가 전체적으로 좀 유리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만은 지금 제대로 이제 돌아가고 있고 가스가 많이 채취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병력들이 공식적으로 상대방 진영까지 도착할 때쯤 된다 보면은 얼마든지 전태규 선수의 병력이 훨씬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게이트 숫자 늘어나는 거 보시죠? 자, 지금 3개의 게이트가 6개로 늘어나고 지금 6개까지 준비가 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지금 이제 포지가 드러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전태규 선수는 또 한 번의 멀티 확장을 가고 있습니다. 이게 전반적인 이제 요즘의 확장 물량 토스의 추세라고 볼 수가 있죠. 강민 선수는 초반부터 빠른 게이트를 하고 빠른 다크 템플러를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역시 똑같은 템플러 계열의 테크죠. 질럿 발업과 템플러 계열의 테크를 그대로 이어가면서 게이트 숫자를 늘리고 더블을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병력의 숫자나 운용에 있어서나 더블이 늦어지면서 전체적인 전력 상황에 있어서 전태규 선수가 지금 굉장히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도 면밀한 확장, 빠른 옵저버 테크를 통한 주도 면밀한 확장과 그렇지 않고 빠른 다크 템플러로 상대방의 허를 찌르는 거점을 노렸습니다만 그것이 실패된 프로토스와의 경기는 빠르게 더블을 시도를 한 전태규 선수에게 있어서 조금 더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업그레이드도 상당히 빨라지게 되고 하는데요. 결국은 오히려 상대방의 엄청나게 늘어난 병력들 때문에 강민 선수가 오히려 확장기지의 테러를 몇 번씩이나 입게 되는 거죠. 그리고 확장기지에 또 한 번 테러를 당하게 되고요. 강민 선수는 지금 확장을 전태규 선수와 마찬가지로 밸런스를 맞추면서 숫자를 늘려가는 것 자체만으로도 지금 버거운 그런 지경이 돼버리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병력상의 차이가 지금 많이 나고 있고 이제는 확장에 따라서 업그레이드 차이도 사실은 훨씬 더 전태규 선수가 빠를 수밖에 없고 병력의 차이도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처음에는 좀 병력적으로는 유리하겠다라고 싶어서 시작했었던 강민 선수보다는 훨씬 유리한 상황에서 전태규 선수가 경기를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경기를 끝까지 보시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진행 상황에 있어서는 전태규 선수가 유리한 상황을 만들면서 또 하나의 확장에 전태규 선수가 성공을 했죠. 결국은 경기를 승리를 이끌어가는 모습을 경기에서 보셨습니다. 네, 경기를 했었던 전태규 선수나 강민 선수나 다 토스전의 대가라고 볼 수는 없는 선수입니다. 주로 같은 종족보다는 이 종족 간의 전투에 있어서 좀 더 힘을 발휘하는 그런 대표적인 선수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두 선수들이 처음부터 토스전이라는 전형적인 빌드를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두 선수가 다 일단은 투게이트로 시작을 했습니다. 안정적으로 질럿을 생산을 하면서 드라곤 그리고 그 다음 테크로 넘어갈 수 있는 똑같은 빌드를 사용을 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물론 드라곤까지 다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생각했었던 것이 전태규 선수는 드라곤까지 나오고 난 이후에 안정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빠른 옵저버 패스트를 갔습니다. 옵저버 패스트는 말씀드리는 것처럼 일단 공격을 위한 패스트 빌드라기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빌드입니다. 더블로 넘어가겠다라는 빌드죠. 안정적으로 더블로 넘어가겠다라는 방어적 빌드라고 볼 수 있고 이거는 공격적 선수의 의미는 없습니다. 하지만 강민 선수는 똑같이 투게이트로 갔는데 드라곤하고 난 다음에 사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질럿을 많이 생산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다크 템플러로 넘어갔습니다. 이것은 투게이트 하고 난 다음에 입구 막고 혹은 원게이트 하고 난 다음에 입구 막고 빠른 패스트 빌드 공격 빌드니까 상대방에게 보여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입구 막고 진행을 할 수도 있겠고 지금처럼 몰래 다른 지역에 몰래 파일런을 짓고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걸 몰래 하기 위해서는 몰래 로보틱스를 짓는다든가 몰래 시터들을 짓을 수 있는데 강민 선수는 지금 몰래 시터들을 지었죠. 아마 본인 로보틱스보다는 시터들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벌써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질럿을 많이 생산을 했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다템 드랍이 아니고 다템 공격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셔틀이 없는 상태에서 다템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다템 만들고 질럿 만들고 해가지고 여기서 공격을 가겠다라는 생각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선수를 뽑겠다라는 얘기인데 이것으로 선수를 뽑는다는 얘기는 다템이 가고 난 다음에 다템이 타격을 줄 수도 있겠고 다템이 타격을 못 주다가 설사 이게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포톤 캐논을 짓거나 업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 후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선수를 뽑게 되는 건데 실제로 전태규 선수는 옵적으로 먼저 갔기 때문에 다템 선수가 제대로 효과를 미루지 못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질럿의 공일업까지 해가지고 질럿 공일업 플러스 다템 플러스 드래곤 해가지고 타이밍을 한 번 러시 타이밍 러시를 한 번 더 노리는 거예요. 언제? 더블 타이밍 전에.
더블 타이밍 전에 타이밍 러시를 한번 노렸는데 이것 자체도 지금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업하고 질럿 드라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전태규 선수가 여기서 4게이트로 2게이트에서 4게이트로 넘어갔잖아요. 이거는 선수를 빼서 확실히 더블 전에 밀어보겠다라는 거거든요. 질럿 드라곤 닥템으로. 그런데 전태규 선수가 옵저버를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3게이트로 나와서 방어체제를 마련하면서 질럿 드라곤을 많이 뽑아내면서 이걸 가지고만은 상대방이 공격을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전태규 선수에게 더블을 허용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패스트 빌드는 상대방의 더블을 지연시키거나 아니면 자신이 더블을 빨리 할 수 있을 정도로 상대방에게 공세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줬었을 때만 성공할 수 있는 건데 패스트 빌드가 실제로 상대방의 옵저버 테크에 의해서 실패했다는 얘기입니다. 옵저버 테크를 탄다고 해서 다 패스트 빌드를 막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니긴 합니다만 전태규 선수는 안정적인 진행으로 이것을 성공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셔야 될 것이 처음 2게이트를 하는 것 자체 질럿만 가지고 상대방을 공략을 하겠다라는 것은 안 됩니다. 토스전이기 때문에 저그전과는 다르죠. 2게이트를 한다고 하더라도 질럿을 많이 생산을 하고 옛날보다 온리 드라군은 아닌데 바로 드라군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2게이트 이후에는 반드시 가스, 사이버네틱스, 그 다음에 드라군으로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질럿과 드라군을 조합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그 다음 타이밍에서 질럿에 발업을 하면서 시타델로 바로 넘어가고 닥템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그 태클을 탈 것이냐 아니면은 그 태클을 타지 않고 옵저버로 일단 엎드리면서 더블을 갈 것이냐라는 것이 정해지게 됩니다. 이게 더블 이전의 패스트 태클입니다. 더블 이전의 패스트 태클을 내가 3개의 3원 태클 중에서 어떤 것을 탈 것이냐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상대방의 공격을 가서 내가 더블을 하면서 상대방의 더블을 파괴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 중요한 타이밍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옵저버가 나오기 전까지는 모두 마찬가지죠. 처음부터 프로브라든가 아니면 질럿이 정찰에 가기 전까지는 상대방이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를 이제 전혀 모르는 상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2게이트로 아니면 1게이트 드라군 사업으로 가고 아주 일반적인 태클하고 하더라도 일단은 입구가 좁은 입구에서는 입구를 나가서 상대방이 내가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모르고 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이것을 뚫어서 정찰을 하는 것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찰 타이밍이나 아니면 드라군과 질럿으로 강력하게 초반에 한번 상대방을 뚫고 들어가는 것도 공격 효과가 아니라 정찰을 해서 상대방이 더블 넘어가기 전에 어떤 빌드를 타느냐를 파악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토스전에서도 중요한 것이다라는 점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스전은 이렇듯 저그전에 비해서 상당히 안정적인 초중반의 진행이 가능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럿 하나 모자란다, 드라군 하나 모자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덩치가 크기 때문에 상대방이 내 쪽으로 진행을 할 때 충분히 만들어내서 보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정적인 것을 어떻게 활용을 하면서 더블을 가져갈 수 있느냐라는 것이 요즘 확장 물량전 최신의 추세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원게이트 하고 난 다음에 입구 막고 그 다음에 뭐 리버를 하거나 쑥떡쑥떡 다크템플러 드랍을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그렇게 쉽게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만큼 빌드가 세련되어 있고 많은 경기들이 통해져 있기 때문에 토스전의 새로운 경향은 그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토스전 오늘 첫 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어려운 면도 있고 좀 황당한 면도 있죠. 저그전보다 딱 떨어지는 게 아니니까요. 다음 시간에는 보다 더 다양한 토스전의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